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개념 강좌 7강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라 말의 혼란과 후 삼국의 성립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조금 못했던 뒤에 조금 남은 발의 마무리하고 여기 신라가 어떻게 망하는지 그리고 후 삼국이 어떻게 등장하는지 여기를 한번 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했어요. 발의 정치사는. 그런데 그 이후에 했던 거 한번 또 정리를 해볼게요. 삼성육부 기억나세요?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나 그럴문, 글 좀 배운 남자. 외교로서 풀어갔던 문왕대 맞죠? 이 문왕대 삼성육부를 끄집어 당겨왔습니다. 받아들였어요. 당나라의 제도를 수용했고요. 그러면서 김밥이라는 틀은 가지고 왔지만 정말 자기들 멋대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발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당성이라는 기구가 최고의 정치기구. 그 다음에 이원적으로 운영했고요. 좌사정, 우사정, 그 밑에 육부는 충의예지신. 다 삼성이랑 육부 용어가 전부 다 중국의 당나라 용어와는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했던 것도 복습. 중정대 기억나세요? 이것도 발의 거다라는 건 알아달라고 얘기를 했었죠. 통일신라 시대 때 태종 무열왕 김춘추 사정부, 아들 문무왕 외사정, 그리고 발에는 중정대. 그 다음에 통일신라 시대 때 뉴스페이퍼 킹왕 신문왕 때 국학, 그리고 그걸 졸업하고 나서 쳤던 졸업시험 원성을 자자하게 들었던 원성왕 때 독서 삼품과, 발에는 주자감이라는 교육기관. 그 다음에 문조건은 책을 관리하는 도서관 역할도 하지만 외교문서를 만들기도 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중정대 주자감이 여러분들은 발의 거구나 라는 걸 기억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육부 앞에 했던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해동성국이라는 칭호를 들었던 발의 선왕. 오경 15부 62주 맞죠? 5개 오경. 가장 오랫동안 수도였던 상경성. 당나라 장항성을 벤치마킹해서 누구 때? 문왕 때였고요. 했던 거 복습이에요. 그리고 15부 62주. 부에는 뭐 도덕 이런 거는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군사 조직의 10위라고 있는데 심하니까 혹시나 해서 심하니까요. 맞죠? 이 10이라는 게 발해의 군사 조직이구나. 근데 통일신라는 아셔야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 뉴스페이퍼 킹은 구서당 10정. 맞죠? 10위는 발해다라는 거. 네. 그리고 지도를 가지고 문제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건 똑같은 내용이고 당가의 관계입니다. 이것도 했던 거 복습이에요. 무식하게 두드려 팼던 무왕 때까지는 대조영 무왕 때까지는 당나라와 대립관계입니다. 맞죠? 그리고 당나라는 앞에 봤던 것처럼 흑수 말갈이나 신라를 이용해서 발해를 견제하려고 했고요. 그러다가 온 동네를 두드려 패고 다녔던 무력이 콸콸콸콸콸콸 넘쳤던 무왕 때 장문유 수군을 끌고 쌍둥반도 덩저우 지역을 공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파파처럼 싸우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문왕 때는 외교관계. 그러면서 삼성육부제도 상경성을 장항성을 벤치마킹해서 만들었다라는 거. 신라도를 통해서 신라와 교류하게 됐다라는 거. 일본과는 원래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신라. 자, 이거는 에듀윌 교재에는 있긴 한데요. 최근에 치러진 10회분에는 이런 내용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 진짜 어렵게 나올 때 나왔던 것들이에요. 보시면은 한때 뭐 이렇게 둘이 우호관계였다가 계속 사이가 나빠지는 거죠. 자, 무왕 때는 온 동네를 두드려 패고 다니잖아요. 신라와도 사이가 나쁩니다. 왜냐면 이때 당나라가 신라와 손을 잡고 원래 발해를 같이 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사이가 나빴고, 그 다음에 쟁장 사건은 뭐냐면 이거예요. 사신이 둘 다 동시에 갔어요. 그러자 발해 사신이 내가 신라 사신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 그 문제입니다. 그거를 당나라에게 얘기를 했다 거절당했던 쟁장 사건이라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등재 서열 사건은 뭐냐면 빈공가 기억나세요? 빈공가는 제가 얘기한 적이 없었나? 빈공가는 손님들이 치는 시험이에요. 당나라에 있었던 과거 제도 중에 외국인들만 모여서 치는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당나라에서 쳤던 외국인 시험에 신라 사람과 발해 사람이 동시에 합격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서로 더 높은 등수를 달라고 싸우는 거예요. 맞죠? 근데 받아들이지 않았었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신라와 발해는 대립관계였다라는 거. 네. 발해의 성격입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고 고구려 계승 의식을 포방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고구려를 계승한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여기는 지금 빠졌지만 여기 있네요. 주민 구성.
기억나시나요? 전체 인구의 30%가 고구려인이지만 이 30%가 다 지배층이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문왕 때 외교 문서에 편지를 쓸 때 발해 왕이 아니라 고려국왕 누구누구라고 썼다라는 거. 네. 그리고 신라의 기록에도 발해를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문화 부분이 중요해요. 요거는 제가 문화사 가서 잡아드릴 텐데 문왕의 공주, 문왕의 딸이죠. 문왕의 딸의 무덤을 보시게 되면은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주는 것들이 막 나와요. 그리고 온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춥잖아요. 고구려나 발해나, 맞죠? 고구려가 만들었던 온돌, 발해 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연화무늬 기와는 뭐냐면 무늬가 있는데 이 무늬가 고구려 사람들이 좋아했던 무늬인 거예요. 근데 발해 사람들도 요 무늬 그대로 무늬로 기와를 만듭니다. 고구려 계승의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발해 석등 이불 병자상 요거는 다음 강의 때 사진 보여드리고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이 발해가 멸망하고 나서 발해의 왕족들이 싹 다 고려로 흡수됩니다. 고구려를 계승했던 고려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또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 기억나세요?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삼성육부와 상경성, 맞죠? 문왕 때. 요거는 당나라의 영향. 정효공주면은 다음 시간에 문화사 때 다시 잡아드릴게요. 네.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 총통, 이남, 대흥, 그 다음에 건흥 이런 모든 왕들이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거고요. 황제국 표방은 뭐냐면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정혜공주, 정효공주 전부 다 문왕의 딸이에요. 그녀들의 무덤에 보시게 되면 황제의 나라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황상, 맞죠? 그래서 황제국을 표방했구나.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온돌이에요. 이게 연화무늬 기와고요. 네. 끝났습니다. 복습했는 거 정리해드렸고요. 이제 여기를 본격적으로 잡으셔야 돼요. 자, 여기는 어떤 거냐? 신라 하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봤냐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이전을 흔히 신라 상대라고 얘기를 해요. 진흥왕, 버프왕 막 뛰어놀던 그 시기입니다. 그리고 태종 무열왕 때부터 해서 딱 신라 중대라고 얘기를 해요. 왕의 힘이 폭발적으로 강했던 그 시기. 그러다가 해공왕이 피살을 당하면서부터 그 다음부터 우리는 신라가 멸망하기 직전까지 상황을 신라가 망하기 직전 신라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의 힘이 거지 깽깽 같은 그 시절이에요. 그러면 여기 시절에 어떤 스토리가 있었냐? 여기를 이제 보셔야 돼요. 여기를. 자, 그리고 요거는 에듀윌 교재도 있는 건데요.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여기를 보셔야 돼요. 자, 태종 무열왕 이전까지를 신라 상대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무열왕 때부터 해공왕까지를 신라 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해공왕이 피살을 당하면서 선덕왕부터 시작인데요. 여기서부터 신라가 망하기 직전 신라 하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심화를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뭘 아셔야 되냐면 자, 신라 중대에는 누가 계속 왕이 오를까요? 태종 무열왕 내 직계 자손들이 계속 왕이 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9대부터 36대 이 중대까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무열왕계 직계가 어떻게 직계 자손들이 왕에 올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신라하대예요. 신라하대 때는 해공왕이 피살을 당하면서 그 흐름이 끊깁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태종 무열왕 내 쪽에서 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내무랑계에서 이쪽 직계 자손들이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 요거는 여러분들이 심화를 준비하시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좀 이따 보겠지만 신라하대 문제가 나올 때 제가 번호를 매겨 드릴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사회상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아하, 이 내용은 신라하대 때 있었던 사건인데 신라하대 내용을 찾으면 정답이에요. 그때 심화는 내무랑계에서 왕위가 계승되었다. 정답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무열왕계에서 직계에서 계속 왕위가 어떻게 배출됐다? 이거는 하대 때 스토리가 아니고 중대 때 스토리잖아요. 이게 들어가면 이거는 오답이 되는 겁니다. 맞죠?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것까지도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라하대를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들어가기 전에 판소로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게요. 제가 번호를 매길 거예요. 이 번호에 있는 것들이 제시문 박스에 들어가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하, 신라하대 번호에 안 들어갔던 것들을 찾아내면 정답이에요. 자, 한번 가볼게요. 1번 첫 번째입니다. 자, 신라하대는 뭔지는 모르지만 신라가 망하기 직전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왕의 힘이 강할까요? 약할까요? 그래요.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게 어떤 거냐면 무려 150년 동안 왕이요 22명의 왕이 바뀝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나누기를 해봐요. 왕의 유통기한이요 10년을 못 넘기는 거예요. 왕의 재위기간이 10년이 안 됩니다. 에버리지 평균 7에서 8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제가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다. 신라의 왕이다. 여러분들이 볼 때 얼마나 찐따 같아요. 저런 놈이 무슨 왕이니? 칼로 푹푹푹 찌르고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보는 또 다른 여러분들이 무슨 제가 왕이니? 칼을 푹푹 찌르고 내가 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끊임없이 바뀝니다. 이러한 혼란기가 벌어졌던 게 바로 신라 하대예요. 그러면 이걸 고급스럽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왕이 될 수 있었던 진골 귀족들 간에 뭐가 벌어지고 있습니까?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왕족인 경우 여기서부터 왕위가 배출되는 거잖아요. 맞죠? 진골 귀족들 간에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이때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누가 있냐면 김헌창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김헌창 아저씨가 누구냐면 신라 왕족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원래 왕이 될 차례였던 거예요. 근데 이런 젠장 왕위 쟁탈전에 밀리면서 아버지가 왕이 못 된 거예요. 그러자 분노 폭발했던 아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게 김헌창의 난이에요. 물론 진압을 당하지만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가 있냐? 바로 보고 두 번 보고 보고 두 번 보고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시험에도 나오는 장보고의 난. 장보고를 또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장보고는요. 다음 강의 때 다시 배울 거예요. 청해진을 설치를 합니다. 완도에 해상무역을 장악하죠. 지금으로 치면 한진택배예요. 택배를 가지고 떼돈을 법니다. 1년에 한 300억 이상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막대한 부와 그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왕위 쟁탈전에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내가 왕이 됐으면 하는 애를 왕위에 세우는 거예요. 실제로 2명을 그렇게 왕위에 세웁니다. 그러다가 사람 욕심 끝이 없어요. 자기의 딸을 왕비로 만들려고 해요. 그러자 진골 귀족들이 난리가 나겠죠. 특히 왕은 보고 두 번 보고 네 딸 못생겼어. 싫어 거부를 합니다. 물론 진짜 못생겨서 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 천한 놈 주제에 네 딸을 왕비로 만들어 그러면서 자객을 보내버려요. 진골 귀족에서. 그러면서 이 죽임을 당했던 게 바로 보고 두 번 보고 장보고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하냐? 자, 시험에 사료가 들어가요. 사료의 이름에 김헌창 장보고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같은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또는 다음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찾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그리고 두 번째. 계속 지금 중앙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육두품이 반신라적인 성향을 보여줍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 자, 육두품이 누구예요? 엄마,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왕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입니다. 여러분들 부모님 왕족 아니죠? 저도 아니에요. 왕족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러분들이 내신 만점, 수능 만점을 맞아도 서울대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불만이 가득 찰 수밖에 없잖아요. 저 바보 멍텅구리 같은 수능 올 8등급 쟤는 최고 관직에 가 있는데 왜 나는 못 가냐? 반신라적인 성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냐? 시험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오기도 해요. 단독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채치원. 이 채치원이요. 빈공과 기억나시나요? 당나라에서 치러졌던 외국인들이 치는 과거 시험. 여기에 시험을 치러 갑니다. 자, 그래요. 또 채치원이 되어줘야죠. 어디로 간다? 당나라로 가요. 어디로 간다? 당나라로 갑니다. 당나라로 가요. 이 채치원 선생님이 어릴 때 당나라로 유학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과거 시험을 칩니다. 빈공과 합격! 그리고 관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 채치원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겠어요. 난 당나라가 싫어요. 왜? 지금 우리 신라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기에 빠져 있습니다. 신라 하대 혼란기. 저 돌아가서 신라 다시 한번 살려보겠어요. 당나라 황제가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난 가겠어요. 돌아옵니다. 아위백. 신라로 돌아와요. 그리고 채치원이 돌아와서 쓴 유명한 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현재시 힘쓸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10가지. 현재시 힘쓸무. 지금 당장 해야 되는 10가지. 시무십조라는 글을 써서 당시 여왕이었던 누구에게? 진성 여왕에게 글을 써서 갖다 바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 어디 천한 육두품 주제에 네가 뭔데 정치를 이래라 저래라 논하는데? 라면서 여왕에게 가지도 못하고 삐직 진골기족이 다 찢어버려요. 그러자 채치원 선생님 이런 젠장치 삐져버립니다. 삐지면서 어디로 가냐? 산으로 떠나버려요. 그러면서 역사상 기록에서 사라집니다. 카더라 통신에 따르면은 가야산, 지리산으로 갔다라는 말이 있죠. 자, 그러면서 채치원의 스토리를 잡아드렸어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채치원 이름 쭉 던져요. 그래놓고 다음과 같은 인물이 활동했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했을 때 여러분들이 신라하대 사회상을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채치원 단독 문제로 나올 때는 빈공과에 합격을 하였다. 진성여왕에게 시무십조를 작성하였다.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개원필경을 저술하였다. 토황소 경문을 작성하였다. 이런 것들 채치원 업적으로 나올 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금 중앙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멍멍이판입니다. 멍멍이 5분 전이에요. 맞죠? 엉망진창입니다. 중앙이 이렇게 엉망진창이면 지방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등장을 하냐? 바로 지방에 부호한 족속이라는 호족이 등장을 합니다. 지방에 부호한 족속이라는 호족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호족은 스스로 자칭하고 다닙니다. 내가 바로 성의 주인, 내가 바로 성의 장군이라고 자칭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자기가 진짜 얻은 관직이 아니고 자칭하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동진아, 너 서울의 상경에서 뭐 하고 있니? 나 국방부 장관이야. 동진아, 뭐라고? 나 국방부 장관이야. 정책 만들 거야. 친구가 어떻게? 뭐야? 야, 동진이 국방부 장관이래.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맞죠? 신고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 끌려가요. 맞죠? 자칭을 했기 때문에. 그거예요. 지방의 부호한 족속 호족이 내 스스로 성의 주인 장군을 자칭하고 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요, 고향이 대구잖아요. 대구에서 제가 제일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고 제가 제일 많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대와 경제력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구에서는 내가 성주, 장군이 되는 거예요. 경주, 신라 경주를 중심으로요. 맞죠? 신라라는 땅 덩어리 안에 대구에서만큼은 동진이의 왕국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신라인데 동진이 왕국입니다. 신라 왕의 말을 내가 안 듣는 거예요. 왜? 신라 왕이 나한테 왜? 뭐라 하든 내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봐요. 중앙이 지금 멍멍이판이잖아요. 엉망진창입니다. 왕의 유통기한이 지금 재위기간이 7년, 8년을 못 넘긴다니까요. 왕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지방에 신경 쓸 겨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지방 지들 멋대로 움직이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대구 호족뿐만 아니라 부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은 부산 호족, 부산의 성주, 광주의 성주, 울산의 성주, 대전의 성주, 엉망진창입니다. 그래서 신라 경주를 제외하곤 신라 하대도 되면 나머지는 다 거의 반독립 상태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호족의 등장입니다. 자, 요걸 잡아드렸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호족이 뭐랄까요? 지방에서 아무도 통제를 안 하니까 우리의 영원한 호구, 영원히 불쌍하다라는 백성들, 이 백성들을 신나게 약탈하고 수탈하고 삥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 참다 못 참은 농민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에라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들고 일어나요. 맞죠? 이때 들고 일어나는데 그때 누구냐? 바로 원망스러운 종가, 슬픈 노비가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원종 애노의 난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 원종 애노의 난이 들고 일어났을 때가 언제냐? 맞죠? 이런 여성이 왕이던, 아까 보입니까? 최승로의 시무 10조 건의를 찢어버렸던, 보지도 못했던 진성여왕 때 원종 애노의 난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게 또 반란의 끝이 아니에요. 또 진성여왕 때 또 어떤 반란이 일어나냐? 지금 또 소화하기 힘들더라는 붉은색 바지를 입고 뛰어다녔더라는 적고적, 자기들의 단결을 위해서 붉은색 바지를 입고 다녔다라는 도적단, 적고적의 난이라는 게 일어났던 게 바로 또 진성여왕 때, 신라 하대 때 스토리다라는 거, 요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제시몬 박스에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샬랑샬랑 꿀랑꿍. 다음 같은 사건이 전개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다. 육두풍이 반신라적 성향을 가졌다. 호족이 지방에서 등장하였다. 성주나 장군이라고 불리는, 찾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원종 애노의 난이나 적고적의 난은 호족의 수탈도 있었지만 중앙에 썩어 문드러진 부패한 관리들이 수탈 약탈한 것도 또 큰 배경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옆으로 또 가볼게요. 그리고 이제 5번째. 또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때 새로운 사상이 크게 유행을 해요. 2개의 사상이 유행을 합니다. 그 사상이 뭐냐? 첫 번째,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유행을 해요. 당시 신라의 승려였던 도성이 중국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이 풍수지리설은 또 재밌는 게 누가 지원을 하냐? 바로 지방의 부유한 족속인 호족이 이 풍수지리설을 크게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 하대 때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라는 거 찾으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뭐냐? 바람풍물수. 그래요. 바람풍물수. 바람이 불고 물이 흐르는 이곳이 대빵 좋은 곳이다 라는 게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에드윌이 터가 좋아요. 그래서 에드윌은 합격이다. 에드윌은 합격이다. 맞죠? 광고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맞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네. 자, 이것처럼 여기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다 합격을 해요. 저의 수업을 완강 다 합격할 겁니다.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사면 대대손손 장관이 나온대요. 또 여기다가 집을 짓고 살면요, 대대손손 사업만 하면 대박이 다 터진대요. 맞죠? 그게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이게 유행을 하는데 왜 그러면 호족이 이걸 지원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자, 제가 대구 호족입니다. 대구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대구의 백성들아, 대박 사건. 중국에서 들어온 풍수지리설을 우리 신라에 딱 적용을 시켜봤는데 대박 사건. 역시 우리 신라에서 가장 좋은 땅은 어디겠니? 어딜까요? 당연히 왕이 살고 있는 신라 수도 경주 금성이더라. 근데 대박 사건. 신라 땅에 이 풍수지리설을 맞춰봤더니 신라의 수도 경주 금성에 버금갈 만한 엄청난 땅이 있더라. 그곳이 어디냐? 내가 있는 그곳. 바로 대구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경주 금성 이꼬르 대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경주 금성 이스킹 왕 이꼬르 대구 호족 동진이가 되는 거예요. 왕이나 동진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뭡니까? 저의 위상을 높이는 거고요. 반대로 왕의 위상은 추락을 하는 거죠. 맞죠? 그게 바로 풍수지리설입니다. 그래서 호족이 이걸 지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게 저만 그러는 게 아니라 부산 호족은 또 부산 호족대로, 울산 호족은 울산 호족대로, 울산 이꼬르 경주, 울산 호족 이꼬르 경주왕. 그러면서 왕실의 위용이 바닥을 찍었다라는 거. 호족의 지원 속에 이게 유행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6번째. 6번째는 어떤 게 있냐? 자, 6번째는
선종이라는 종파가 유행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똑같아요. 선종이라는 종파, 풍수지리수로 유행했던 것처럼 선종이 유행했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셔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교종이라는 종파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거냐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스님들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최종 목표가 부처가 되는 게 최종 목표잖아요. 맞죠? 선종이냐 교종이냐 어디에 속해 있던 스님들의 목표는 부처가 되는 겁니다. 다만 어떤 종파냐에 따라서 부처가 되기 위한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능검 합격을 위해서 에듀윌 교재를 택했고요. 그리고 은동진 강의를 택했습니다. 맞죠? 그런데 은동진 강의를 택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강요가 아니잖아요. 듣기 싫으면 안 들으면 돼요. 맞죠? 어떤 학생들은 교재는 에듀윌을 살 수가 있지만 어떻게? 나는 강의는 필요가 없어. 공부 많이 했단 말이야. 필요 없어. 옛날에 많이 했어. 혼자 독학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는 나는 인강은 너무 인터넷 서핑의 유혹이 너무 심해. 난 못하겠어. 현강에 가서 학원 강의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요. 맞죠? 또는 가외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목표는 똑같습니다. 뭐? 합격! 합격을 향한 건 다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선종과 교종 방법은 다르지만 부처가 되기 위한 스타일이 다른 건데 방법은 다르지만요.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종이면 부처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모든 교리를 다 알면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교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 경전에 있을 거 아니에요. 모든 경전을 다 읽어보고 이것이 부처의 마음, 아하 이것이구나 하는 순간 부처가 되는 겁니다. 이게 교종이에요. 반대로 선종입니다. 선종은 뭐냐? 참선, 필링. 내가 느껴서 이것이 부처의 마음이구나 하는 순간 부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야, 은동진속. 벌써 6강 넘게 들었는데 역시나 넘나 지겹다. 이 지겨움.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이 몰려오는 졸음이 부처의 고통, 부처의 마음인가? 하는 순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으아, 은동진 수업. 은동진 수업만 들으면 넘나 배고프다. 이 배고픔, 이 굶주림이 부처의 마음인가? 하는 순간 부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종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선종과 교종 중에 택하라면 뭘 택하겠어요? 저라도 선종을 택하겠어요. 맞죠? 이게 확 끌립니다. 호족이 이걸 지원하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어 죽겠는데. 사실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불교 경전이요. 이 시기 때는 레어템인 거예요. 왕족과 귀족만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호족은 불교 경전 구경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선종을 또 지원했다라는 거. 네. 그러면 신라대 때 특징, 선종이 유행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걸 좀 더 종파 이런 게 잘 구분이 안 된다라면 기독교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기독교도 보시면 교단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 개념인 건데 제가요. 앞에서 계속 얘기를 했지만 군대를 장교 생활을 했어요. 맞죠? 장교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훈련이 아니면은 주말에 종교 활동을 보장해 줍니다. 대신에 종교 활동을 가기 전에 미리 조사를 받아요. 미리 조사를 받기도 하는 거고 꼭 장교들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병사들을 인솔하면서 주말을 반납하면서 종교 활동을 무사히 데려갔다가 다시 데리고 와야 돼요. 왜? 선생님, 병사들이 무슨 애기들이에요? 애기들은 아니지만 혹시나 간부가 동행하지 않았다가 사고가 날 수가 있잖아요. 맞죠? 또는 탈영하면 어떡해요? 가야 됩니다. 가는데 제가 이렇게 군대 생활을 장교 생활을 좀 하다 몇 년 하다 보면서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뭘 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조사를 했는데 야, 내일 불교 몇 명 가니? 예, 보좌관님. 내일 5명 빼고 다 갑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딱 한마디 하면 됩니다. 야, 뭐 주는데 또? 또 불교에서 뭐 주는데? 보좌관님. 피자 준답니다. 피자. 그래요. 피자 2조각에
자기의 종교적 신념을 다 갖다 팔아버립니다. 그렇죠? 모태신앙인 아이들도 어떻게 피자 2조각에 종교활동 그날만큼은 부처가 되기 위해서 불교로 가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전 부대의 장병 올킬, 모든 장병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기독교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또 물어봤죠. 야, 또 뭐 준다는데? 보좌관님 대박입니다. 브랜드 치킨. 치킨도 그냥 치킨이 아니라 듣보잡 치킨이 아니라 진짜 슈퍼 브랜드 치킨. 어? 사실 저도 솔깃했어요. 브랜드 치킨을 준다고? 그래서 어떻게? 대동단결입니다. 기독교 대동단결이에요. 인솔에서 갔습니다. 교회가 작아서요. 전 장병이 다 오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근데 이거 자리가 없어서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교회 안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좌관님. 에? 인솔에서 저기 산으로 가죠. 산으로요? 들어갔어요. 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또 하나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는 절대 공짜는 없습니다. 그날 왜 브랜드 치킨이 나왔냐? 세례를 받는 날인 거예요. 세례를 받는 날. 그래서 어떻게? 치킨, 또 브랜드 치킨 2조각이에요. 정통 슈퍼 오리지널 불교를 믿는 신자들이 어떻게? 세례를 받는 종교 대단합이 벌어집니다. 어쨌든 갔어요. 산으로 가자고 해서 산으로 갔습니다. 그랬더니 계곡물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약간 얕은 물이 있는 곳 있잖아요. 그러더니 목사님께서 애들을 저기로 다 넣어달래요. 에? 뭐 어떻게 해요? 넣어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깊은 데는 아니고 약간 무릎 정도 오는 곳? 그리고 뜨거운 여름이었어요, 대신에. 그래서 애들 뭐 옷통 다 벗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물어보더라고요. 보좌관 혹시 들어가시겠냐고. 전 괜찮다고. 전 괜찮다고. 그리고 이렇게 핸드폰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뭐 하나 싶어서. 봤는데 정말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어요. 목사님이요. 갑자기 숨어있던 목사님이 나무숲에서 갑자기 몇 명 더 나오세요. 그러면서 수백 명의 장병을 이렇게 하나씩 미는 거예요. 이렇게. 장관입니다. 무슨 도미노예요. 인간 도미노입니다. 다닥다닥다닥다닥 물에 퐁당퐁당 빠집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게 마침 일요일인데 토요일 날 그것이 알고 싶다에 마침 사이비 종교가 나온 거예요. 뭐지 이거 사이비 아닌가? 이거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급하게 막 검색하고 해봤어요. 했더니 이게 침례교라는 종파 중에 교단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2단이 아니에요. 2단 아닙니다. 여기는 침례교, 물침이에요. 물에 빠질 때 그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다 선정이든 교정이든 최종 목표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방법이 다르다라는 거, 네, 알려드렸습니다. 이게 유행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7번째입니다. 자,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바로 누가 등장을 하냐? 조금 이따 시험 문제로 단독으로 나올 거예요. 궁애, 그리고 신라의 왕족 출신이었던 궁애와, 그리고 신라의 농민이자 군인 출신이었던 견훤, 이들이 만든 후고구려 후백제, 바로 후삼국시대가 오픈이 됐던 게 언제일까요? 바로 신라하대다라는 거. 물론 궁애와 견훤은 단독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PPT를 띄우고 잡아드릴게요. 신라하대 문제로 나올 때는 후삼국 시대가 열렸다, 개막되었다 이러면 또 정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심한이가 또 잡아드릴게요. 8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왕의 힘이 거지 깽깽이 같으니까 노급은 어떻게 됐을까요? 노급은 지금 지급되고 있는 상태겠죠. 경덕왕 때 이미 신라하대 들어가기 바로 직전부터 노급은 부활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왕의 힘이 이렇게 거지 깽깽이 같으니까 왕의 집사를 드는 부서라는 집사부와 왕의 시중을 드는 시중의 힘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신라 중대와는 다르게 힘이 대빵 약하겠죠. 요건 심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러한 혼란기 속에 호족과 육두품이 힘을 모아서 나라를 오픈한 게 바로 고려가 되는 겁니다. 육두품이 브레인의 역할을, 호족이 막강한 군대와 경제력을 바탕으로, 힘을 바탕으로 둘이 합쳐서 고려가 오픈됐다라는 거. 그러면 시험에 나오게 되면은 제가 번호로 매긴 것들이 제시문으로 들어가고 번호로 매긴 것들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맞죠? 끝났습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들어가 볼게요. 보시게 되면은 여기 신라의 지방 통제력 약화, 왕위 쟁탈전이 심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이 시기 때는 내무랑계에서 왕위가 배출되었다. 그 다음에 김원창의 난, 보고보고, 두고보고, 장보고의 난. 이것도 신라하대 때 스토리다라는 거. 네. 그리고 신라 말의 농민봉기인데요. 왕의 힘이 약해지고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이고요. 그 다음에 호족들도 삥 뜯고요. 농민들 도망갑니다. 그러면서 원망스러운 종과 슬픈 노비의 난이라는 원종 애노의 난. 붉은색 바지를 입고 뛰어다녔다라는 적고적의 난. 이런 것들이 진성여왕 때 있었던 신라하대 때 스토리고요. 그리고 원종 애노의 난 보시게 되면은 이 사료를 통째로 던져놔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을 했을 때 원종 애노의 난, 그리고 간혹 따라서는 여기 왕자리에 진성여왕을 넣기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하, 신라하대구나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호족의 성장, 지방의 부유한 족속인 호족이에요. 요런 것들이 호족이 등장했고 이들은 성주나 장군을 자칭했고요. 맞죠? 촌락의 주인, 귀족, 해상 세력, 군진 세력, 초적 세력들이 나중에 다 호족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뭐 궁의 견원 다 호족 출신들이죠. 왕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들이 육두품과 손을 잡고 선종의 승려들과 손을 잡고 어떻게 나중에 고려를 오픈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육두품의 반신라. 골품제에 대한 불만이 가득 차고요. 대표적으로 최치원의 진성여왕에 갖다 바쳤던 시무10조. 현재 지금 당장 해야 되는 10가지. 그리고 반신라적 태도를 보면서 결국 호조들과 힘을 모아서 누구를? 신라를 무너뜨리고 고려를 오픈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상. 선종이 유행하였다라는 걸 아시면 되는데 빌링! 내가 느껴서 참선! 이것이 부처의 마음인가 하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실천수행. 맞죠? 그리고 선종의 9개 종파인 구산이 설립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 2개 다 누구의 지원? 호족의 지원. 지리적 환경이 인간 생활의 기울 흉하보. 여기에다 집을 짓고 살면 대빵 좋은 소식이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그러면서 승려였던 도선이 가지고 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호족의 사상적 기반. 아까 얘기를 했었죠. 지방 중요성이 자극되고 호족 이꼬르 왕이 된다라는 거. 왕실권이 추락. 그리고 이거는 미륵신앙이 들어가 있긴 한데요. 신라하대 문제가 나올 때 이게 정답이 되진 않아요. 그래도 일단 나왔으니까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미륵부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륵부처가 뭐냐? 이겁니다. 58억만 년, 7천만 년 만에 한 번 등장하는 게 미륵부처예요. 대신에 이 미륵부처는 등장만 하면 여러분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부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반란을 일으켰어요. 우후후 이히히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나는 은동지는 사실 미륵부처다. 내가 니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등장한 미륵부처다. 나를 따르라. 이히히히 이것처럼 이 당시 때 모든 반란 세력들은 싹 다 자기가 미륵부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예도 마찬가지고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하 그냥 그렇군요라는 거고 미륵신앙이 실제로 문제로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고려시대 때 가서 향도가 나올 때 나와요. 그때 다시 한번 언급해 드릴게요. 그리고 후삼국의 성립 후백제입니다. 여기는 판서로 잡아볼게요.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후백제 후 고구려 같은 경우는 지금 단독으로 시험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후백제는 누가 나라를 오픈했나요? 바로 견훤입니다. 견훤. 이 견훤은요. 신라의 논래 농민 출신이었어요. 그러다가 군인이 됩니다. 군인이 되면서 막대한 엄청난 공을 세우지만 골품제에 가로막혀서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를 못하죠. 그러자 에라이 지금의 어디? 전주입니다. 완산주 일대에다가 어떻게? 바로 후백제를 건국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전주 지역입니다. 그러면서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는데요. 군사력만큼은 후삼국 시대 때 초기에 가장 강했던 게 사실 후백제예요. 왜 그러냐? 견훤은 신라의 군인 출신이잖아요. 자기의 지지 기반이 다 군인들인 거예요. 군사력이 막강합니다. 그러면서 견훤이 한창 잘 나갈 때는 신라 경주로 쳐들어가요. 그러면서 당시 왕이었던 경혜왕을 죽이기도 합니다. 죽일 때 어떻게 죽이냐? 대빵 무섭게 죽여요. 자살해. 내가 보는 빼빨 자결해. 자결하게끔 해서 죽여버립니다. 아 무섭습니다. 견훤. 맞죠? 자 그렇지만 결국 나중에는 자기 자식들의 문제가 쌓이면서 결국 망하게 되는 건데요. 요거는
다다음 강의 때 후백지 망하는 거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지금은 변원 요 얘기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심하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견훤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이때 견훤이요. 다른 중국과도 외교를 통해서 여러 지지를 받으려고 해요. 그때 지지를 받으려고 했던 나라가 누구냐면 중국의 후당, 중국의 5월. 5월 달 할 때 그 5월입니다. 이 5월과 외교 관계를 체결했다. 이거를 그렇게 정답으로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이걸 수업을 듣게 되면요. 생판 처음 보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중국 나라 중에 후당 5월 알아요? 처음 듣죠? 생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짧아요, 기간이. 첫째, 합격에 최적화된 강의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문제 유형, 답도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그 비법을 싹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둘째, 복습까지 책임을 지는 강의입니다. 한 번의 강의에서 두 번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완벽한 이해를 돕겠습니다. 셋째, 완벽한 재미를 보장하는 강의입니다. 지루한 강의는 가라. 한국 인간 역사상 이런 강의는 없었다. 바로 소품 한국사! 여러분들에게 완벽한 재미를 선사해드리겠습니다. 1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고요. 후당이나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냐면 당나라 아시죠? 당나라. 당나라. 당나라가 멸망하고 나서요. 중국의 송나라가 등장하기 전까지 약간의 혼란기가 있습니다. 왕조가 계속 바뀌어요. 그때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5대 10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리지널 중국 본토 지역에 크게 5개 왕조가 바뀌어요. 그 중에 하나가 후당인 거예요. 5월은 5대 중심 메인 중국 오리지널 한족 지역을 제외한 인근 지역에 여러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 여러 나라가 대략적으로 한 10개가 있었습니다. 그걸 다 뭉뚱그려서 5대 10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5대 중에 하나였던 당시 중국 본토에 있던 후당과 그 다음에 기타 등등의 5월과 외교 관계를 통해서 후고구려와 신라를 압박했다라는 거. 이게 후백제의 견훤의 업적입니다. 네, 그럼 요거만 아시면 문제 풀릴 거예요. 네, 그리고 PPT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상주 출신의 군인 견훤, 지금의 완산주 전주의 도읍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걸 참 좋아합니다. 심화에서는 후당 5월과 외교 관계. 그리고 한때 신라 왕을 자결하게끔 시키기도 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요. 이제 후고구려입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지도는 뭐 따로 문제를 내진 않는 건데 대략 여러분들이 위치를 좀 알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가 후량 지역이고 나중에 후당은 여기를 포함하는 지역이고 후당 여기고요. 그 다음에 5월이 여기예요. 화실이 꾸지죠. 고커를 찾았는데 대신 이거는 문제가 뭐냐면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중국 본토 여기가 후당이고요. 여기가 5월이에요. 그래서 후백제가 여기로 외교 관계를 체결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후고구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심하니까 그래도 연도를 좀 잡자라면 1년 차예요. 1년 차이. 1년 차이로 후백제가 먼저 나라가 오픈이 되고 1년 후에 후고구려가 건국이 되었다라는 거. 맞죠? 큰 틀에서는 신라 하대 때 있었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또 판서로 잡아볼게요. 여기 보시면 먼저 후고구려가 나라가 오픈이 됐어요. 맞죠? 이거를 오픈했던 아저씨는 누구냐면 궁예입니다. 궁예. 또 궁예가 되어줘야 돼요. 그래요. 어렵사리 준비를 냈습니다. 궁예입니다. 궁예예요. 맞죠? 궁예는 눈이 없습니다. 왜 눈이 없습니까? 왕이 쟁탈전에 밀려나면서 어릴 때 유모의 품에 의해서 어떻게 도망치다가 유모가요. 실수로 그만 궁예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린 애기였던 궁예가 돌에 눈을 꽝 찍히면서 보이지 않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한쪽 눈을 잃어버리죠. 자, 그랬던 궁예는 스님이 되었다가 당시의 도적무리였던 양길무리에 합류를 합니다. 그리고 양길무리를 자기가 완벽하게 흡수한 이후에 바로 후고구려를 오픈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뭐냐면 궁예는요. 견훤과는 다르게 자기의 백그라운드입니다. 지지 기반이 도적무리인 거예요. 견훤은 군인 애들이잖아요. 지지 기반이 훨씬 약합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지방의 부유한 족속인 호족들과 연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처지인 거예요. 그리고 이때 왕건의 아버지와 또 손을 잡기도 하는 게 궁예입니다. 네, 그럼 돌아가서요. 이 궁예는 처음에는 수도를 송악으로 잡아요. 그러다가 송악에서 어디로 갑니까?
그래요. 저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지명. 철원으로 갑니다. 철원. 이 철원 대단한 곳이에요. 너무나 추운 곳입니다. 맞죠? 제가 철원 얘기를 좀 해볼까요? 철원으로 처음으로 장교로 발령을 받았을 때, 맞죠? 전 아직도 그때 발표가 났을 때 아직도 기억이 나요.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아요.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동기들로부터. 은동진 철원 8사단. 그러는 순간 동기들이 다 박수를 쳐줬어요. 왜? 제가 거기를 가게 되면 자기들이 거기 갈 확률이 떨어지잖아요. 맞죠? 그리고 대망의 철원으로 갔습니다. 역시 데프리카와는 다르더라고요. 여름에 처음으로 이제 철원에 도착을 했어요. 부대 발령을 받아서요. 딱 갔는데 여름인데 진짜 뻥 안 치고, 정말 구라 아니에요. 뻥 안 치고 여름에 해가 떠 있는데 눈발이 이렇게 날리는 거예요. 아, 진짜 뻥 아니고 진짜예요. 눈발이 막 날려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실망한 줄 알았어요. 뭐야? 내가 정말 많이 스트레스 받는구나. 뭐지? 진짜 눈이 날립니다. 뻥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드디어 여름에 밤이 됐어요. 저는 여름에는 또 얼마나 춥겠어. 낮에는 또 웃긴 게 철원이 더워요. 근데 밤이 되면 또 여름인데 엄청 추운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저는 차분하고 침착하게 내복을 꺼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자 병사가 보좌관님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내복을 입으면 겨울을 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강제로 벗겼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대망의 첫 겨울을 맞이를 했어요. 대박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추위가 몰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온도계가요, 일단 측정 불가입니다. 온도계가 밑으로 깨져버려요. 밑에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더 대박은 뭐냐면 너무나 추우니까요. 어떤 일이 생기냐. 또 구라 아니에요. 군인들이 이게 뻥이 심하다고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자,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화장실이 잘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남자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자들은 정말 볼 일이 급하면 광활한 대지가, 대자연이 나의 화장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급하니까 소변을 보고 있었는데 너무 추우니까요. 이게 소변을 딱 보는 순간에 그게 얼음이 됐다고 하면 그건 뻥이에요. 진짜 슬러시처럼 됩니다. 슬러시처럼요. 그 다음에 또 너무나 추우니까 이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이것처럼 원래 기관지가 좀 약해요. 그래서 계절이 바뀔 때 제가 약간 코를 먹어요. 콧물이 좀 나서 코를 먹습니다. 거기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너무 추우니까 콧물이 싹 다 코딱지가 됩니다. 그냥 신나게 파서 튕기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리고 또 대신에 또 장점은 하나가 있어요. 너무나 추우니까 농사가 잘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철원이 웃긴 게 저는 여름에는 시원한 줄 알았어요. 더워요. 여름에는 또 웃긴 게 덥고 춥고 단짠 도시가 바로 철원이에요. 기온의 차가 심하니까 쌀이 농사가 잘 되고 맛이 좋대요. 그래서 철원 5대 쌀이 진짜 유명해요. 저는 지금 또 전역을 했지만 쌀은 항상 철원 5대 쌀을 먹습니다. 밥맛이 기똥찹니다. 네. 그런데 또 철원의 특징이 뭐냐면 좁아요. 무슨 말이냐면 도로 교통이 엄청 불편해요. 지금 또 2차선 이상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거의 1차선이에요. 제일 도로가 큰 게 2차선이에요. 지금 또 교통이 그렇게 그지 낑낑이 같아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때는 극장도 없었어요. 그래서 극장은 자동차 극장. 선배 장교차 다 같이 얻어 타서 같이 앉아서 막 영화 보고 했던 아름다운 추억이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 2년 4개월 동안 철원에 있으면서요. 제가 또 역사를 공부를 했잖아요. 딱 도착했을 때 이곳이 궁예의 수도. 그리고 딱 바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 만에. 망할만하다. 궁예 망할만하다. 여기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지금도 그렇게 했는데 그 당시 때 생각해야죠. 그 당시 때 진짜 사람이 사는 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 산악지대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본인의 또 지지 기반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 지지 기반이 도적물이고 호족에게도 약간 힘이 밀리다 보니 신비주의 컨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철원 아주 교통이 불편한 이곳으로 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단점이 있겠죠. 신비주의 컨셉은 좋지만 세금을 걷었을 때 철원로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운송이 불편하다니까요. 그러면서 결국 가세가 기울게 되는 건데 그걸 떠나서요. 자,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궁예 때 철원으로 천도를 했다라는 거고, 맞죠? 한때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게 바로 후고구려입니다. 그리고 궁예가 또 단독으로 문제가 나올 때, 인물 문제로 나올 때 이에 업적으로 바로 또 뭘 하냐면 나라의 국호를 처음에 마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국호를 태봉으로 해요. 그래서
국호를 맞은 태봉이라고 하였다. 궁예를 말하고 있고 후고구를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면서 정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심화에서 궁예 문제가 나올 때 정답으로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광평성입니다. 우리 발에는 고구려를 계승한 정정당당 정당성이 있었더라면 후고구려는 바로 광평성이 있었어요. 암기법으로 가자면 후광이 비칩니다. 그런데 어떤 후광? 궁에는 뭐가 없어요? 머리털이 없어요. 더 광이 납니다. 맞죠? 궁에는 머리털이 없어요. 후광, 광평성이라는 관청을 만들었던 게 바로 궁예다라는 거. 그리고 궁예가 또 뭐랍니까? 앞에 봤던 미륵신앙처럼 내가 바로 미륵부처다. 내가 바로 미륵부처다. 너 내 눈은 없지만 너 내 욕했지? 이 죽여버려요. 내 눈은 없지만 이 마음은 다 보인다. 너 우리 욕했지? 그리고 너 지금 반역을 꿈꾸고 있지? 이 죽여버려요. 자기 부하뿐만 아니라 자기 와이프도. 그러면서 민심을 잃으면서 결국 쫓겨나면서 왕건이 그 자리를 틀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려가 오픈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후고구려 얘기까지 해드렸어요. 그러면 PPT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가시게 되면은 여기 북원의 원주에서 양길 세력 밑에 있다가 몰아내고 양길 세력 밑에 있다가 처음에는 송악의 수도를 삼았어요. 그리고 그때 후고구려를 오픈했다가 국호를 마진으로 바꾸면서 어디로? 선생님의 아픈 그곳 철원입니다. 철원으로 천도를 냈고요. 그리고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게 됐다라는 거. 네, 여기가 정말 추워요. 정말 추운 곳입니다. 또 어떤 게 있냐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하자면요. 그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추우면 장갑이나 기마개를 안 하면 오래 잠깐 좀 안 하면은 기가 따갑잖아요. 맞죠? 팔도 손도 막 따갑고. 맞죠? 철원은 진짜 안에 있다가 나가는 순간 그냥 바로 따가워요. 또 뻥이라고 할 것 같은데 지금 PD님이 지금 은쌤 또 구라친다.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팩트. 뻥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맞죠? 대단한 곳이에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맞죠? 자, 그리고 한강을 차지한 후에 조령을 넘어서 상주일 때까지 뭐 그런 내용은 뭐 있었다라는 거고 왕건이 또 궁예 밑에서 공을 많이 세웁니다. 그러면서 궁예를 나중에 몰아내고 자기의 그 자리 틀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최고의 중앙관청이었던 광평성. 정당성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역할은요. 모든 국가 주요 정책을 여기서 다 결정합니다. 그리고 구관등제, 9개 관등제가 있었고요. 너무 지나친 세금 수치를 하고 자기 스스로 미륵불이라고 하면서 가혹하게 탄압을 하면서 결국 쫓겨났다라는 거. 네, 후고구려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원종의 노에 난 양길, 궁예가 여기 밑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김원창의 난, 그리고 여기 장보고의 난. 요 지도를 다 줘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문제를 낼까요? 다음 지도와 같은 정세 때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신라하대 사회상 또 찾으면 정답이에요. 또는 어떻게 나올까요? 또는 요 지도 다 주고 타이틀 제목. 정답은 신라하대의 사회혼란상 또는 신라 말기의 사회혼란상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궁예와 견인. 시험 문제 나오면 여기 궁예를 비워버려요. 가인물. 신라의 왕자로서 샬랑샬랑 꼴랑꿍 그러면 후고구려 내용 찾으면 정답이에요. 가인물에 대한 업적, 활동을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또 견원을 여기를 비워버려요. 신라의 백성으로 신라의 녹을 먹다가 어떻게 나중에 보면 임금과 신하까지 살해했대요. 맞죠? 천하의 쓰레기 악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죠? 그러면 여기를 쏙 비우면은 후백제 이야기, 견훤의 활동을 찾으면 정답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궁예와 견훤 내용 다 잡아드렸고요. 저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는 마지막 이 남북국 시대 때 사회, 경제, 문화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